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또 중동 이슈입니다. 헤즈볼라 이스라엘 계속 공격을 심하게 가하고 있죠. 오늘 전파할 건요, 큰 일이 있을 뻔했지만 이스라엘의 선제적 대응으로 인해 가지고 규모가 그나마 좀 적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당장 오늘 벌어진 사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전파해드린 뉴스도 오늘 뉴스로서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라는 거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드론, 로켓 공습을 계획했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미리 발견하고 선제 대응을 함으로써 피해를 좀 줄였던 그런 사건이라 합니다. 어떤 디테일한 반응이 있었는지,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파악해야 되겠죠. 매번 영상마다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광펜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형광펜 말고 어떤 걸 할 것이냐. 레이저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에 베이루트가 보이실 겁니다. 베이루트가 있고 이렇게 국경선이 있습니다. 여기는 레바논입니다. 아마 헤즈볼라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헤즈볼라는 레바논과 이퀄이 아닙니다. 레바논에서도 시아파 사람들이 주로 분포하는 남부 지역이 있거든요. 또 시돈 밑에 또 이 지역을 많이 커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래 옛날부터 시아파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시아파는 이슬람교의 일부지 않습니까? 이란과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레바논 남부 뭐 이런 데서 많이 믿고 있는 이슬람교의 종파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가 시아파 집단 거주 지역인데요. 여기 헤즈볼라가 주로 분포하고 있고 헤즈볼라는 엄밀히 말하면 무장 정파입니다. 뭔가 정파는 맞는데 무장을 하고 있는 정파입니다. 정치 참여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잘 보길 바랍니다. 레바논 의회가 있는데 그 의회 중에 헤즈볼라가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레바논 같은 경우는 종교에 따라서 의석수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헤즈볼라의 어떤 독주 정치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는 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헤즈볼라의 위치는 레바논 남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오늘의 얘기할 곳은 바로 이 레바논 남부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라는 건 알려드리고요.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지역은 골란권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고 원래는 시리아 땅이었죠. 왜 그랬는데 1967년, 1967년 이후로 이스라엘이 여기 지금 본인들의 영토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제가 표시하고 있는 웨스트뱅크라고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서안지구이고요. 여기 좀 조금 나오는데 여기가 가자지구 하마스가 주로 분포하는 그런 곳입니다. 다마스커스는 레바논이 아니고 시리아에 있죠. 이 커버하는 모든 지역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수리아라고 아랍어로 말할 수 있고요. 밑에 암만이라고 되어 있죠. 암만을 커버하고 있는 이 국경 이렇게 커버하는 나라가 요르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왼쪽 바다는 지중해다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헤즈볼라가 대규모 로켓을 계획했습니다. 물론도 포함돼서요.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공습을 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정말 오늘 알려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에 앞서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제적 공습을 시행했습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 오늘이죠. 하지만 시간대가 우리랑 여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아침이니까 우리는 이미 오후인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이게 몇 시간도 안 된 소식이란 겁니다. 레바논 측에서는 1명 사망, 부상 최소 4명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스라엘 측에서는 부상 2명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가지 공격이 모두 이루어진 후의 일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되고요. 지난날 푸아드 슈크르라는 헤즈볼라 소속 최고 사령관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응이다 헤즈볼라는 밝히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공격을 하고는 싶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명분들을 하나씩 만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최고 사령관 푸아드 슈크르 한 명, 그 중에 한 명이죠. 사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헤즈볼라의 대응이 아닌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헤즈볼라는 작전 완료를 선언했고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2단계,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시행은 아직 좀 보류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보류라기보다는 뭔가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Israel Defense Forces 이렇게 알려져 있죠. 헤즈볼라가 계획한 대규모 공격을 오늘 일요일이죠. 아침에 상당한 부분을 저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대규모의 로켓과 드론을 이스라엘에 보내려고 했으나 이스라엘이 상당히 많은 선제적 대응으로 레바논 남부를 공습을 했고 그래서 발사관이 많이 파괴가 되었고 헤즈볼라께 많이 파괴되었고 그래서 엄청 대대규모로 할 거를 그나마 대규모로 보내게 된 최소화된 그런 대응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때 동원된 이스라엘 전투기가 100대라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만큼 헤즈볼라도 준비가 엄청 많이 된 상태였던 것 같고 전투기도 많이 쏘아지고 그것에 대한 대응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정말 큰 사건이었나 봅니다. 그 기존에 이스라엘로 향했던 미사일이 주로 중부에 갔다는 거죠. 말이 중부죠. 사실 어디를 말한 걸까요? 헤즈볼라가 목표를 뒀던 곳은 텔아비브, 그 인근 다 중부 지방이거든요. 그런 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중부 구역은 아니겠지만 예루살렘도 중부에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뭐 일단 예루살렘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히 중부구에 있는 지역은 대표적인 게 그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랑 그 인근에 좀 도시가 크지 않습니까? 거기는 행정상 수도고 다수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큰 피해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무튼 텔아비브 중심으로 주요 도시를 노린 게 아닌가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이번 사건이 지난 10월 7일, 작년 10월 7일이죠.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때 하마스의 테러 선제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이 시작되었는데요. 물론 이전에도 진짜 많았는데 지금 언급되고 있는 큰 규모 장기간의 이스라엘 하마스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 간의 충돌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시기 이후로 봤을 때 헤즈볼라 이스라엘 간의 가장 큰 규모, 심각한 규모의 적대 행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경 지역에서 대피를 했고요. 최근 몇 주 동안에 거의 매일 총격 충돌이 있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휴전회담을 하는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하죠. 이스라엘이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나라의 휴전회담을 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에 의하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에 관한 광범위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헤즈볼라가 더욱더 큰 규모로 뭔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휴전회담 시기란다면은 조금은 긴장을 완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것에서 지금 뭔가 헤즈볼라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뭔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밝히고 있는 느낌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The Guardian에 있는 내용을 영어로 된 것을 요약 번역하였습니다. 계속 내용들은 그런 한 기사에서 나왔다는 것 알려드리고요. 오늘 소식이라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결론만 말씀드리면 헤즈볼라의 대규모 준비에 이스라엘은 미리 이걸 파악해서 선제적인 공습을 했고 일단 헤즈볼라가 공격을 가했습니다만 그나마 피해를 좀 덜 받았던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을 보니까 헤즈볼라가 어떻게든 전면전 뭔가 군대를 이끌고 국경선을 넘어서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 그런 류의 작전이라기보다는 대규모의 공습 형태로 뭔가 로켓 드론 형태로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앞으로도 계속 선제적으로 공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잘 받아내냐, 잘 파악하냐 이게 좀 변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사건이 일회성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요. 그렇죠? 뭔가 큰 규모 아니더라도 아까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거의 매일마다 소규모, 큰 규모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군이든 헤즈볼라든 간에 어떤 대규모의 군대가 국경선을 넘어서 막 전면전처럼 치고 들어오는 방식은 아니지만 말이죠.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주미수였고요. 아디오스.